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모방식 종료 이 기점으로 모아타운이라는 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아직까지는 주민 제한 방식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워낙에 이 초기 동의율을 까다롭게 보기도 했었고 또 100여 군데에 달하는 대상지가 이미 선정 완료된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신규 구역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게 앞으로는 정말 어려워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상황 감안했을 때 초기에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셨던 통건물, 단독, 다가구 소유자 분들 중에서도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소개시켜 드리면서 더불어서 신규 투자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시장 상황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초기의 시작은 이 모아타운 공모 종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공모 방식 종료하고 주민 위반, 이 주민 제한 방식 하나만 살려두겠다는 건데, 기존에도 토지 등 소유자 60%에다가 토지 면적 절반 이상 동의, 이 부분이 있어야 됐는데 여기에다가 그 동의자들의 구성비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규로 구역 지정되는 게 까다로워져서 이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추진체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해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추진 지역 중에서 강남권 상급지가 탄생하게 된 그 계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단독주택지로 70년대 탄생을 했고요. 그게 이제 다가구 갔다가 또 다세대나 도생, 2000년대, 2009년도부터는 이제 다세대에서 도생까지 지어지게 되는 밀도가 많이 높아지는 개발 행위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지역들이 워낙에 입지가 높고 아파트로 분양했을 때 그 분양 가액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정비 사업을 통한 아파트로 지어보자, 이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 들었냐는 거죠, 문제는. 언제부터 들었냐면 지난 정권의 말기에 워낙에 수요만 억제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공급 대책이 없다는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정권 말기에 돼서야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이런 신규 조합 사업들을 졸속 대책으로 막 뽑아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권리 산정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롭게 봤었던 도심복합 사업, 어느 정도냐면 21년 6월 29일 이후에 신축을 한 물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다세대나 단독 거래해도 전부 다 현금 청산하겠다. 물론 이거 개정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 기준이거든요. 신통계획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신규 구역 지정 전까지 준공까지 다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해야지만 신축에 대해서 입주권 주겠다는 건데, 이거 기존에 본인들이 건축허가 내줬으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소급해가지고 규제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 시장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요. 그러니까 모아타운도 사실은 이 공모 신청한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권리 산정으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종 땅, 3종 땅, 저밀도 주거 지역 중에서 엔간한 상급지들은 전부 다 권리 산정 걸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걸려 있거나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땅값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뛰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특히 강남권 추진했던 지역들, 예를 들어 반포일동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실거래 기준으로 평당 5천에서 6천대였는데 21에서 23년도 모아타운 제도가 발표되고 시도 한번 하고 나니까 1억 가까이 뛰었어요. 역삼이동 4천대였습니다. 얼마 갔냐? 7천에서 1억 갔고요. 양재이동 4천 초중반대였어요. 지금 7천대 아니면 물건 없습니다. 개포사동 똑같아요. 4천 중반에서 5천대였던 매물이 지금은 7천대 전부 다 점프를 했고요. 삼전동 3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6, 7천대예요. 즉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하셨던 단독 다가구 건물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다세대 소유자분들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신축하는 시나리오를 잡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반포일동에서 짰다 이겁니다. 그러면 60평 땅 사는데 이미 50억 소요되고요. 건축비 평당 850 아니면 요새 못 지어요. 건축비 10억 이상 들 거고요. 필요 제공비 10억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총 비용 얼마 나오냐면 거의 10억에 달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60평 땅에서 주차 대수 5대, 6대 그거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세대 10세대에서 맥시멈 12세대예요. 그러면 이거 뽑아서 분양 시나리오 얼마 분양해야 되겠습니까? 원가가 세대당 6억 8천대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임대로 돌려서 임대 수익을 뽑겠다. 수익률이 전부 다 무리한 월세까지 다 끌어다 쓴다라고 하더라도 3%가 채 안 넘어요. 이자가 5%대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마저도 사실 옴짝달싹 못하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물건 그대로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헐값에 팔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올라버린 땅값에서 지금은 매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요 상태에서 요렇게 넘어가는 것도 어렵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어려워져서 제일 문제 되는 게 뭐라고 보냐면 어떤 분들이냐 5년 내에 최소 5년 내에
비아파트 전월세 값은 무지하게 폭등할 것으로 봅니다. 다세대 연립들은 아파트처럼 노후 기준 30년, 20년 이렇게 했을 때 노후됐다고 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노후가 좀 빠르게 물리적으로 감가가 되기 때문에 15년 차 정도 넘어가면 이제 노후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보수 비용도 올랐고 또 리모델링 신축은 아예 꿈도 꿀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비아파트들이 신축에 대한 전월세 공급이 뚝 끊겨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누가 제일 고통을 받느냐? 이 지역에서 이 다세대에서 전월세 사셔야만 되는 서민 실수요자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고통을 겪게 될 거고요. 또 통건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살펴본 강남 지역은 아니지만 임대차 비선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같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던 비선호 지역 중에서 좀 느지막이 금융을 많이 껴서 건물을 사셨거나 아니면 통다세대 건설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임대기간 만료돼가지고 이때부터는 뭐 종부세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거나 이런 비용 리스크가 있으신 통건물 소유자분들도 상당히 큰 리스크가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투자자분들 어떤 행동하셔야 되느냐?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는요 5년에서 10년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20년 기준 노후도 보지 마세요. 앞으로는 30년 기준의 노후도가 최소 60%가량 달성 예상 지역으로만 가셔야 됩니다. 혹은 20년 노후도 달성된 지역인데 무지하게 싸게 물건을 좋은 루트로 사시거나 이런 두 개의 선택지 아니면 다세대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면 아파트 값은 전고점 돌파해서 날아가 버리고 있죠. 근데 아파트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다세대는 건축비 증가한 것을 분양성 가지고 확보를 할 수가 없고요. 워낙에 규제가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게 한 개도 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 구간인 다세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이 저는 바로 기회라고 봐요. 모아타운에 대한 공모 방식 종료되고 또 신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불가능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물건 싸게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역들의 분석을 미리 해놓은 그런 지역들에서는 최고의 기회가 열렸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지금이 바로 기회다 생각하시면서 투자 적극적으로 해보실 분들은 투자 매물 상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또 강의 신청해 주시면 제가 분석해놓은 지역 중에서 또 좋은 물건들 추천을 해드리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